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C 연산이에요. 그래서 디권에서 연산했던 내용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C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쉽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책도 사실은 그러니까 B권보다는 그러니까 A권에서 B권이 난이도가 이렇게 좀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B권에서 C권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C권에서 D권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C권도 많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예, 연산 시작해 볼게요. C권 연산이고요. 처음 시작은 간단한 곱셈 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 학교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배웠어요. 예, 많이 배웠었는데 활용을 사실은 좀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그 11쪽에서는 곱하기 4를 하는 방법인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암산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곱하기 4를 해라 그랬을 때는 그냥 막바로 4를 하지 않고 2를 곱한 다음에 또 거기에다 2를 곱하고 그러니까 또 뭐 2를 곱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수 2번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자, 똑같은 수를 2번 더했어. 그럼 요게 지금 곱하기 2가 된 상태인데 그거를 또 한 번 더 똑같이 더해 주니까 곱하기 4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곱하기 4 같은 경우는 요렇게 풀면 물론 뭐 곱하기 4를 해도 되지만 그냥 암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요게 더 훨씬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산이 사실은 수 감각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정말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로셈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특히나 실수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로셈을 꼭 시켜야 하지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세로셈을 잘한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암산을 조금 이렇게 어떤 수들을 가지고 요리조리 좀 이렇게 예, 바꿔가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암산을 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시키면 아이가 수 감각이 엄청 좋아지고요. 이렇게 수 감각이 좋아진 아이들은 5학년에 올라가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 뭐 약분 통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분히 그런 연습을 좀 3학년, 4학년 때 많이 해 줘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방법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곱하기 9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25개, 25를 9번 더하는 건데 사실은 25를 10번 더한 다음에 한 번을 빼주면 된다. 사실은 그 방법이 더 쉽다. 요거는 물론 그냥 이렇게 곱셈일 때에도 써먹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나눗셈에서 좀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같은 것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몇 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살짝 어림해 가지고 사실은 넣어줘야지 얼토당토 않게 해 가지고 계속 애들이 계산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곱하기 5라든지 아니면 곱하기 9 같은 것이 대충 어느 정도의 수인지를 조금 감을 잡고 있다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고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좀 귀찮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세로셈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세로셈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요거에 사실을 맛을 들이면 아이들이 요게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지금 이제 13쪽의 1번 같은 경우에도 6 곱하기 99나 아니면 뭐 6 곱하기 999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인제 아니면 99 곱하기 99 이런 걸 할 때에도 그쵸? 뭐 99 곱하기 99 곱하기 99도 이렇게 애들이 계산해 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99를 99번 더하라는 얘긴데 99를 100번 더한 다음에 99 한 번 빼주면 되네?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는 9,900이고요. 거기에다가 99를 빼주는 거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그냥 9,900에다가 99를 빼주는 게 아니라 자, 9,900에다가 자, 100을 확 빼버리는 거죠, 먼저. 그런 다음에 다시 1을 더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자, 9,800에서 자, 1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9,801.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덧셈식이건 뺄셈식이건 곱셈식이건 나눗셈식이건 간에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거를 평소에도 많이 써먹을 수 있게 예.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잘 써먹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자 연습을 해서 평소에도 많이 쓸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냥 새록셈 해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해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편하고 쉽다. 그리고 우리가 수 감각을 좋아지게 하는데 분명히 유용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식감적은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도 곱하기 5인 경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잘 써먹는 건데요. 나눗셈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곱하기 5라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아, 곱하기 5는 10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예, 그냥 바로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죠. 자, 여기는 곱하기 25가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0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예,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와줬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법이 나와요. 자, 평소에 많이 써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설곱셈법은 잘 아이들이 많이 안 접해볼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네이피어 곱셈법은 학교에서도 애들이 학습을 한 상태여서 요거는 뭐 제가 도움을 안 줘도 아이들이 충분히 잘 풀 수 있더라고요. 자,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쉽게 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크게 주의할 점도 없어요. 그냥 뭐 이제 뭐 요 위에다나 옆에다가 이렇게 수들을 적고 4, 3, 12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예.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트 곱셈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에서도 C권에서도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D권 수라든지 측정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드렸던 이진법수예요. 사실은 이진법수라 함은 우리가 2의 배가 되는 그런 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수들을 다 조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1, 2, 4, 8, 16 이런 수들을 가지고 다 조합할 수 있기 모든 수를 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 수의 2배인 32보다 1 작은 수인 31까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 더해서.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다 더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31까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32까지를 가지고 수카드를 가지고 만든다고 한다면 싹 다 더한 수는 이거의 2배인 64보다 1 작은 수인 63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1을 한 번, 그리고 32의 배를 해줘서 이라고 적고요. 또 그것의 배. 사실은 2배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배, 2배, 2배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14를 만들려면 어떤 수를 조합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그 조합한 수들의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가지고 더해서 만드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곱셈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자, 여기 29쪽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집트 곱셈 방법의 변형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배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3, 9, 27 이런 수들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수들의 모든 수들의 합 40가지의 수를 이번에는 덧셈과 뺄셈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조합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뭐 우연히도 지금 다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수들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2 같은 수였다고 한번 해본다면 자 32 곱하기 8 같은 자 32 곱하기 8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위로 보여드릴게요. 자 8을 한 번 그리고 이제 지금 3배수니까요. 자 24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 상태에서 또 3배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27하고 자 216.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32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27에다가 자 사실은 5를 더해야 하는데
5를 더할 수가 없죠. 지금 더하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9를 확 더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거기서 4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얘네들은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화면이 멈췄네요. 이상하다. 됐네요. 됐네요. 이상했다. 자, 이렇게 지금 자 36을 만들려면 9하고 27은 더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3하고 1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 둘을 더해주고 얘하고 얘를 뺀 값이 바로 32 곱하기 8의 값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세배수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수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집트 곱셈법의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변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신기한 곱셈법.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써먹는 방법은 아닌데, 일단은 요거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떻게 푸는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235 곱하기 9와 같은 경우에요. 자, 이게 뭐 계산의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이 답이 맞는 답일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지금 2하고 3하고 5를 더하는 거죠. 첫 번째 줄을 더해요. 그러면 10이 나와요. 자, 이렇게 두 자릿수나 뭐 세 자릿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걔네들을 다시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는 1이 나왔네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그냥 9니까 얘는 그냥 9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곱셈이니까 얘네 둘을 곱할 거예요. 1 곱하기 9 하면 자, 9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답은 어떻게, 결과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각각의 수를 더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8이 나왔네요. 이 수와 이 수는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맞는 검산이 아니게 되겠어요. 검산을 했더니 맞는 답이 아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게요. 25 곱하기 43 같은 경우에 1075가 나왔어요. 자, 이 경우에도 2 더하기 5 해줄 거예요. 7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더하기 3을 해줬어요. 7이네요. 자, 여기 곱셈이기 때문에 7하고 7을 곱해볼 거예요. 7, 7에 49인데요.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오면 무조건 자, 각각을 더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3이 나왔네요. 이 경우도 지금 두 자릿수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4라는 값이 나왔어요. 문제는 4라는 값이 나왔고요. 이제 결과값이 4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하고 0은 그냥 뺄게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는 13이 나왔네요. 이 13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가 나왔네요. 이 검사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식은 맞는 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해도 이렇게 풀면 뭐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뭐 좋은 그 정도지 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건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조금 유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문제 해결의 길잡이나 이런 데 단골로 나와요. 실제로. 근데 요 내용을 모르는 채로 아니면 실제로 아이들 뭐 최상위 수학이나 요런 데에 보면은 요런 걸 활용해 가지고 푸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활용도가 있어서 예. 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고요. 요렇게 자 10의 자리 숫자는 똑같고요. 1의 자리 숫자는 더해서 10이 되는 그런 조합인 경우에 28에 16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자, 이 경우는 3하고 3보다 1 큰 수인 3, 4, 11을 앞에 써준다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 경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 뒤에 이런 조건일 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42 곱하기 62와 같은 경우에 자, 이 경우는 1의 자리 숫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이렇게 더해서 10이 되는 그런 조합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는 4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4면 쓰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우리가 두 자릿수인 것처럼 우리가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경우는 6, 4, 24를 해준 후에요. 오른쪽에 있는 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자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알아두면 되게 요긴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 근데 이제 이 조건이 꼭 맞아야 한다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가 똑같고 1의 자리 숫자가 더해서 10이 되는 조합이 되던가 아니면 1의 자리 숫자가 똑같고 10의 자리 숫자가 더해서 10이 되는 조합이 이루어져 있을 때만 이 신기한 곱셈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뭐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아이들이 새로샘 할 수 있는 아이들이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있다라고 신기한 세로샘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냥 아이들이 이것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 넘어갈게요. 음, 지금 예, 앞에 설명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학과 고비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고, 일단은 대기실에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수락을 누르고 예, 다 들어오셨네요. 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앞에 내용은 사실은 뭐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곱셈 뭐 곱하기 4라든지 아니면 뭐 나누기 5, 뭐 아니면 곱하기 5 아니면 곱하기 25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나누기 4 뭐 이런 것들 활용할 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수의 합이라든지 예, 그런 내용이 뭐 되게 좀 유용한 내용이에요. 아이들 문제 풀 때 저는 요거는 꼭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제가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뭐 지금 이렇게 연속수가 있는 경우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연속수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계속 어머님들이 들어오시네요. 잠시만요. 네. 자, 계속 우리가 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여기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속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연속수만은 아니에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뭐 텀이 일정한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식 뭐 커지는 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3, 6, 9.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달력 활용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지금 다 70 건너뛴 수들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너뛴 수들이 일정한 그런 규칙에서는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뭐 제가 처음 이 노크를 사실은 뭐 3학년 거부터 안 하고 4학년 거부터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설명은 미리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3, 4, 5, 6, 7, 8, 9. 이때 항상 중요한 건 얘네들이 홀수개인가 짝수개인가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홀수개구나. 홀수개일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짝수개인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모두 6을 만들겠다는 거죠. 1 주고, 2 주고, 자, 3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 6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6 곱하기 7이구나. 그래서 42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 굉장히 쉽죠. 요거는 물론 요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수, 뭐 연속된 뭐 예를 들어서 뭐 7개의 수 아니면 뭐 9개의 수를 합쳤을 때 그 수들은 어떤 수들이 뭐 합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그 수들은 그러면 각각 어떤 수들인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이 방법들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지금 35쪽에 2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11쪽을 읽었는데 쪽수의 합이 121쪽이다. 그렇다면 이 121을 자 1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앙수가 11이구나 해서 자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고 충분히 아이들이 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활용도 곧잘해요. 예. 자 요번에는 우리가 짝짓기 계산법 해가지고 아까처럼 홀수개가 아닌 경우예요. 자, 그래서 1부터 여기서 10까지예요.
이 경우에는 짝짓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짝을 지었을 때 합이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마방진 설명할 때도 여기서도 마방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합이 같은 아이들을 짝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수와 큰 수를 짝지으면 11이 나오니 모든 수들이 다 11이 되는구나. 근데 11이 자 전체적으로 10개의 수가 있다면 짝꿍을 지으니까 그것의 절반 짝꿍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55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거를 할 때 저는 항상 또 그 얘기도 해줘요.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 해줘요. 처음에 사실은 가우스가 이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너무 두통이 시달려서 아이들한테 자습을 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1부터 100까지 더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엄청 심하게 떠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카우스 너는 왜 선생님이 요즘 숙제 안 하고 놀고 있니? 이러니까 그때 얘가 이 방법을 썼다는 거죠. 1부터 100까지 수들을 1하고 100 그리고 2하고 99 이렇게 더해가지고 모두 101이 나오는데 그게 50쌍이 나온다는 걸 알고 5050이라는 답을 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예. 천재는 역시 다르죠. 이렇게 자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자 이렇게 연속수 내지는 텀이 일정한 수들은 짝수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짝을 짓는 방법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37쪽에 있는 1번 그리고 2번의 문제예요. 자,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 3, 5 해서 15, 17, 자 19. 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중앙수로 문제를 풀지 아니면 짝짓기로 문제를 풀지 잘 몰라요.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한 3학년 정도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거 같이 공부를 시키는데 바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니면 이거는 애들이 또 하나하나 세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막 수를 늘려요.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49라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몇 개인지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저는 이렇게 같이 써줘요. 자. 이렇게 써줘서 여기는 20가지 수 중에 홀수만 썼네. 여기는 20가지 수 중에 짝수만 썼네. 그렇다면 이 수를 다 더해서 수가 몇 개일까? 20개지. 그렇다면 홀수는 몇 개고 짝수는 몇 개일까? 10개구나.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홀수들을 더한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10개니까 짝꿍 지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더했더니 20인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10개이니 짝꿍 지으면 절반의 짝꿍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이라는 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가 또 엄청 또 강조하는 부분이 홀수들의 합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아마 제 수업 들으셨던 어머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다음에 이렇게 1 더하기 3. 자, 그리고 이렇게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자, 이렇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자, 홀수 1개 더했고요. 홀수 2개 더했어요. 그리고 홀수 3개 더했고 홀수 4개 더했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얘 하나를 빼서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3개를 빼서요. 자, 이쪽에 3개를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6개를 빼서 이렇게 6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얘는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고요. 얘는 3 곱하기 3이고요. 얘는 4 곱하기 4가 나왔네요. 근데 왜 화면이 이상하게 약간 어른어른하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수 4개 더하면 4 곱하기 4구나. 그렇다면 아까 같은 경우는 홀수 10개였으니 10 곱하기 10이구나. 그래서 100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여기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예요. 자, 어머, 진짜 이게 약간 화면이 이상하게 약간 선명하지가 않네요.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잘 보이시나요? 저만 이상하게 보이나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교재가 잘 안 보이시죠? 그쵸? 진짜 조금 왜 이렇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게 이상하네? 핸드폰이 뭐가 이상한가? 이게 제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어떻게 다룰 줄을 제가 몰라가지고 제 폰도 아니고 이래서 일단은 제가 뭐 교재 안 보이셔도 요 위에다가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 거니까요. 자, 요렇게 일단 활용하는 법이 이렇게 홀수들의 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짝수들의 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해서 내가 20까지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예요. 짝수 10개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한 짝짓기 계산법이겠네요. 10개 수니까요. 10개의 짝수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두 개를 짝지을 거예요. 20인데 전체가 10개니 그거의 절반 짝꿍이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110이 나왔네요. 그쵸?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수가 이 수보다 얼마 커졌을까요? 1 커졌네요. 자, 얘도 1, 얘도 1. 다 1씩 커졌어요. 몇 개가? 10개가. 1씩 커졌네요. 그렇다면 얘보다 몇씩 커졌겠어요? 10이 커졌겠구나. 그래서 110이 나와요. 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사실은 다음번에 공부할 우리 규칙 시권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활용법이 있어요. 요 경우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규칙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어떤 활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2번 같은 경우에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2번을 풀면서 답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혹시 이거 풀면서 이 답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안 계셨나요? 한번 채팅창에 이상했다 하시면은 올려주세요. 답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풀 때는 그냥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교과 문제집을 풀 때도 나눗셈 단원에서는 왠지 나눗셈만 써야 할 것 같고 곱셈 단원에서는 곱셈만 써야 할 것 같고 약분을 하는 내용에서는 약분만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앞서서 지금 36쪽에서 설명해 줬던 게 짝짓기 아니에요. 예습을 하시면 더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복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짝짓기 계산법을 써야 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 교재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수를 더했는지 몰라요, 지금. 자, 그런데 35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서요. 자, 요 수는 40보다는 작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겠냐. 자, 지금 우리가 짝수계라면 자, 지금 이거 짝수 계산법이었기 때문에 짝수계라면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짝수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짝꿍이 그 전체 개수의 절반이 됐잖아요. 그게 35라면 사실 전체 개수가 70개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의 절반 짝꿍이 35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수가 4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은 맞지 않아요. 자, 잠깐만 헷갈리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5, 6, 7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까지 우리가 수를 더하는 거라면 이 경우에 우리가 짝꿍 지어 가지고 3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2개의 짝꿍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가운데 두 수를 더한 경우일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요? 39보다 작다면 제가 이게 옛날 책이어서 자 지금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제 교재는 39보다 작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 문제가 있다고 아셔 가지고 고친 것 같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 책에는 옛날 책이라 처음 나왔을 때 샀기 때문에 40보다 작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39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경우 한 가지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짝수계인 경우에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13 곱하기 2와 같이 가운데 두 수의 합이 자 나오는 경우인 경우 하고요. 아니면 이것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체 개수의 절반 짝꿍 이 35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전체 개수가 70개라는 얘기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수가 40보다 39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두 수를 더한 수가 자 35가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35를 우리가 똑같이 나눴는데 자 한 수가 1이 더 커요. 그럼 미리 주는 거죠. 그럼 34가 나올 거고요. 자 양쪽의 수가 17, 17이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가운데 두 수는 자 17이 되는구나. 17. 그리고 그 옆에는 18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자 35 가운데 두 수의 합이 35인 경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 지금 자 가장 큰 수는 지금 몇이 나올까요? 자 더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3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수는 3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가지 문제를 풀어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 만약에 40보다 작다라는 그런 조건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만약에 이게 홀수계였다면 자 우리 아까 홀수계였다면 중앙수 곱하기 전체 개수였죠. 자 그래서 중앙수가 35이거나 자 요게 중앙수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개수가 35개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개수가 35개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중앙수가 35라면 엄청 크죠, 여기가. 그렇다면 이 뒤에 수도 엄청 많을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40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수가 35개이구나. 그럼 5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가 35개일까? 자, 이것도 사실은 헷갈려 해요, 애들이. 자,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과연 내가 1부터 100까지는 수가 100개죠. 자, 그러면 12부터 100까지는 몇 개일까요? 이러면 애들이 보통 다 88 이렇게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100에서 10이 빼주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하나 그렇다고 막 계산을 해줄 수도 없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후에 필요 없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부터 10일까지는 필요 없었네? 그렇다면 1부터 10일까지인 11개를 빼주자. 그래서 89개가 나오는 것처럼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에서 가장 마지막 수죠. 가장 마지막 수에서 자, 이 수보다 1 작은 수를 빼줬어요. 왜냐하면 1부터 4까지는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뺐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5가 나왔다. 35개의 계산이 애들이 아니라 저도 길을 잃었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요거 자, 어떤 부분 이해 안 되셨는지 일단은 만약에 수업 끝나고 나서 설명 필요하면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설명 이어갈게요. 이렇게 자, 5부터 몇 가지 수를 더했을 때 35개가 되는지를 찾는지는 우리가 마지막 수, 1부터 마지막 수까지 더한 수가 요 개수예요. 거기에서 1부터 4까지가 필요 없으니 4개를 뺀 거예요. 그게 35기 때문에 마지막 수는 39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40보다 작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자,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 경우는 지금 홀수계인 경우였죠. 중앙수 이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러면 개수가 35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 가운데수.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수는 어떻게 찾지? 이것도 헷갈려요. 자, 가운데수 찾는 방법은요. 두 수를 더해줘요. 자, 더해주면 44가 나오죠. 거기서 2를 나눠주면 자, 22. 이게 바로 가운데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이렇게 무조건 이거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자, 이렇게 7개의 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운데 수도 4 찾는 거잖아요. 자,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1하고 7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중앙수 찾는 방법은 제일 앞에 수와 제일 뒤에 수를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1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5 곱하기 22도 자, 지금 바뀐 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바뀌기 전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것도 답이 된다는 거. 예. 그거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밖에 답이 안 나오겠지만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풀 수 있게끔요. 자, 이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쭉 이제 다시 한번 좀 예, 확인해 주는 문제이고요. 자, 요 경우도 지금 41쪽에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요수 빼고 나머지 아이들을 다 더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주는 방법으로 풀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거 두 수를 더한 값이 이 가운데 수의 2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10 주는 거죠. 10 주면 이것도 23 되고 얘도 23 돼요. 자, 1 줘요. 그럼 얘도 23, 얘도 23. 그쵸? 자, 요렇게 9를 주면, 자, 얘도 23, 얘도 23. 자, 이렇게 11을 주면 얘도 23, 얘도 23 돼요. 모두 다 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운데 수 뺀 나머지 수들을 다 더하면 몇일까? 23. 가운데 있는 수 곱하기 자,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실제로 4학년 규칙 문제, 학교 교과 단원에서 4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규칙 찾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달력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세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지금 어떤 색칠한 수의 합이 지금 150일 텐데요. 자, 이 수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자, 어떤 수의 조합이냐면 모두 다 여기서 1씩 커져요. 여기서. 텀이 일정하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도 1 주면 모두 다 가운데 수가 돼버려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지금 8이 커지는 수인 것 같아요. 그쵸? 예, 8이 커지는 수고 그러면은 8, 9, 10 에다가 18이 커지는 수네요. 예, 그러니까 9를 주면 이쪽에다가 9를 주면 얘네들도 다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운데 수 곱하기 5구나. 그게 지금 150이구나. 그래서 가운데 수가 30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러니까 줘서 똑같이 만드는 거. 예, 그게 여기서 지금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합해서 같은 수 만드는 거 보다는 사실은 줘서 똑같은 수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속수로 나타내기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저희 이제 그 디권에서 좀 연산해서 풀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같아요. 거꾸로 풀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5라는 수를 어떻게 하면 연속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자, 105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더했을 때 105를 만들어라.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5개 같은 경우는 중간수 곱하기 5 만들었죠.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다 가운데 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다 연속수기 때문에 1 주고 2 줘서 다 똑같이. 그러면 가운데 수 곱하기 5가 105구나. 그렇다면 가운데 수는 105 나누기 5를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21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아니면 그 아래 같은 경우는 7개 수의 합.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5 나누기 7을 해주면 가운데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15라는 가운데 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찾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뒤에 지금 요 내용도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라 넘어갈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51쪽의 4번이에요. 63을 3가지 방법으로 연속하는 수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찾으려면 그냥 무턱대고 찾아야 하나? 뭐 2개로 똑같이 연속수가 되는지 3개로 되는지 4개로 되는지 다 찾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63을 자, 무언가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3 곱하기 21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63을 79, 63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내가 나타내 줬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연속수 2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짝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연속수 같은 경우는 합했을 때 분명히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짝수고 하나가 짝수면 하나는 홀수이기 때문에 합은 분명히 홀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그렇다면 그 수는 자, 더해서 63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미리 주는 거죠. 그럼 61을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31 그리고 거기 1 더한 32의 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가지 방법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씩을 찾아낼 거예요. 자, 어떻게 찾냐면 자, 요 3 보시면 이거는 왠지 뭔가 3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홀수. 자, 이렇게 홀수계인 경우로 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뭔가 3개 더했는데 자, 모두 다 가운데 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요게 바로 중앙수가 되는 거죠. 21이 되고요. 자, 얘가 20 되고요. 얘가 22가 돼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3개 자,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 우리가 얘 홀수계구나 라고 이게 홀수계라는 뜻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중간수구나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식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20, 21, 22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와요. 자, 어떤 식이 나올까요? 이 3을 보면 이게 짝 3개의 짝꿍이 있을 수 있다. 셋, 넷, 5, 6개죠. 한마디로 하나, 둘, 3개의 짝꿍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는 무엇이겠어요? 두 수의 합인 거예요. 두 수 더했더니 21이구나. 연속수네. 1 미리 주면 20 남으니까 똑같이 나누면 얘는 10일 거고요. 얘는 11일 거고요. 9, 8, 12, 13. 자, 여기서 식이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요 아래에서 또 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홀수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7개의 수로 나눠지겠구나. 그렇다면 가운데 수가 무엇일까요? 가운데 수가 9겠네요. 왜? 9가 7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8, 7, 6 하고 10, 11, 12 이렇게도 식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아마 답지에서 소개해 준 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찾으라고 해서 3가지 방법만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사실은 좀 다 찾을 수 있으면 찾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5번째 방법은 9개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물론 가운데 수는 7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예요. 자, 가운데 수가 7이에요. 6, 5, 4, 3. 그리고 8, 9, 10, 11. 자, 그렇다면 이게 다인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왜 근데 도대체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는 이거에 배 짝꿍으로 해서 6개의 개수로 해줬는데 얘네는 해주지 않았을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개수가 14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있는데 가운데 수가 합이 9가 되는 수는 안 돼요. 수들이 이쪽으로 가면 너무 지금 이 수가 4하고 5기 때문에 3, 2, 1 하면 이 수들은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합이 나오지 않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18개의 수를 가지고 조합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아이들만 생각해줘서 푼다면 이렇게 조합은 이렇게 5개의 조합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여기서도 물론 해법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외워야 하는 건 분명해요. 꼭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식을 외우는 거나 아니면 해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증명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어떤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특별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요. 수학을 그냥 외우기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항상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차츰차츰 이어나가서 그게 그야말로 사고죠. 그래서 그 사고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습들을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해주면 중학교에 올라가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해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평면도형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계속 이거 왜 이등변 삼각형이야? 뭐 내지는 이거 왜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했어? 왜 90도라고 했어? 90도처럼 보여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증명해봐. 설명해봐.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좀 던져주셔야 돼요. 그냥 답이 맞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51쪽의 4번 같은 경우는 3가지 방법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더 찾을 수 있게끔 충분히 아이들이 찾을 수 있다면 좀 똑똑한 친구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충분히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뭐 꼭 문제를 되게 많이 풀지는 않아도 돼요. 자, 적은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켜주시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자, 화면이 너무 흐려서 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자, 일단은 다들 교재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도 사실은 좀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가장 큰 수, 작은 수 해가지고 뭐 두수의 합과차 구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해주고요. 자, 이 내용이에요. 숫자 카드 곱셈. 자, 내가 숫자 카드를 어떤 거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수의 조합 찾고 결과값이 가장 크게, 결과값이 가장 작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 3학년 1학기 요때에 나와줘요. 근데 이제 조금 후반에 가면 두 자릿수 곱하기 이제 두 자릿수의 방법으로 자, 아이들이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미리 자,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요. 곱하고 더해서 우리가 가장 큰 조합과 가장 작은 조합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해줘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합이 사실은 뭐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일단은 막 답을
찾게 해줘요. 자, 3하고 4 곱하고 5하고 6 곱한 거, 3하고 5하고 4하고 6 곱한 거, 3하고 6하고 4하고 5 곱한 거. 그래서 3, 4, 12, 30 해가지고 얘는 42가 나왔네요. 5, 3, 15, 24 해서 39가 나왔네요. 자, 39가 나왔고. 자, 6, 3, 18하고 5, 4, 20 해가지고 38이 나왔네요. 이거는 차이가 별로 없네요. 어쨌든 가장 이수가 큰 조합이 나오고 가장 작은 조합이 나왔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 이렇게 큰 수끼리 곱하면 진짜 큰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좀 작은 수여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수끼리 조합한 경우가 결과값이 가장 큰 거예요. 그렇다면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큰 수를 가장 작은 수하고 조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6하고 3을 조합하고 나머지 두 수를 조합해가지고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가장 작은 수가 나온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아이들한테 넣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 그래요 아이들이 처음에 답을 못 내는 경우 많아요. 자, 뭐 5하고 6은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겠죠. 큰 수 두 개를 10의 자리 숫자에 넣어야 되는 건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경우는 결과값이 큰 경우를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자, 어디에다 3과 4를 넣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은 큰 수하고 조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자릿수 곱셈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두 개,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자, 나중에 요거 어차피 또, 유튜브에 올라오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요 수업 지금 끝나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 있으신가요?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요렇게 두 개는 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두 개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하고 5는 곱했고요. 그 다음에 큰 수를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의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3을 넣어주게 되면 가장 큰 수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큰 수의 조합만 하고 작은 수의 조합은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작은 수의 조합을 해볼 거예요. 물론 3하고 4를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에 넣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이 가장 큰 수가 3하고 만나야 작은 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는 곱하지 않죠? 이렇게 곱해야 하기 때문에 6이 여기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가 오면 가장 작은 수의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나 이런 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넓이나 이런 것들 계산할 때에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아이들한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요. 자, 뭐 여기 지금 자 59쪽에 1번하고 2번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 나눗셈 할 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머지가 크게 나오려면 어떤 수가 커야 하냐면 나누는 수가 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뭐 얼마가 됐든 9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9로 나눠주는데 다른 조합도 있죠. 6가지 나올 거예요, 아마. 6가지 앞에 수, 뭐 예를 들어서 26, 28 나누기 9, 뭐 이렇게 하고요. 자, 뒤에 수 같은 경우에도 나누기 7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왼쪽에서 해보면 나누기 9를 했을 때 나머지가 8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른쪽은 해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거는 7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분명히 7보다는 작은 0, 1, 2, 3, 4, 5, 6까지밖에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아이니가 8이라는 나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이니가 만든 게 답이 되겠죠. 자, 이 경우도 우리가 나눠 떨어지는 것만 조금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몫이 가장 작은 식을 만들려면 우리가 다른 거는 먼저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거? 자, 이렇게 가장 작은 수로 나누어야 몫이 크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수로 나누어야 몫이 작다는 거.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자 이렇게 3이라는 수를 여기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수들은 어떻게 넣어야 될까? 사실은 여기서는
98이 더 크거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면 몫이 큰데 98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98이 3의 배수가 되는지 애들이 어떻게 딱 알지? 자, 그것도 제가 앞서서 수 부분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이미 아시듯이 배수판별법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3의 배수는 알자. 3의 배수의 배수판별법은 알자. 각각 그 수들을 더했을 때, 네 자릿수라면 더했을 때 그게 3의 배수가 되면 자, 그 수가 바로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몇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2하고 5 더하면 7, 7하면 14, 그쵸? 이렇게 더하면 19. 아,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3의 배수가 될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까지 더한 게 14였어요. 자, 몇을 더하면 되죠? 1을 더하면 15가 되죠. 아, 이게 3의 배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1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나하나 해보지 말고요. 3의 배수기 때문에 그거보다 3 큰 수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이나 4나 7이 들어가면 이 전체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그리고 9의 배수. 최소한 우리가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너무도 쉽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뺀 나머지 수들도 그냥 딱 보고 큰 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수 판별법을 이용해서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8은 안 되고 9하고 8은 더하면 17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96을 바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뭐 사실은 3으로 딱 나눠 떨어지는 게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큰 수들이라면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수 판별법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62쪽이에요. 자, 62쪽에 앞쪽은 뭐 어려운 내용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고요. 자, 62쪽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요것도 앞에서 좀 뒷권에서도 나오고요. 자, 여기 수에 대한 내용에서도 사실은 나왔던 내용인데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냥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네요. 수연산 B권에서 우리가 예, 했었던 거, 연산 B권에서 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서는 1하고 2하고 4하고 6하고 7하고 9하고 이렇게 6개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리수 빼기 세 자리수 자를 해주는 경우예요. 자, 제가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빼줘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 여기를 똑같은 수를 해줘야 하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결과값이 가장 작은 경우를 찾는 경우예요. 큰 거는 너무 쉽죠.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 빼주면 되니까. 그것은 여기 나오지 않고 결과값이 가장 작아지는 경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요 사이가 자, 1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가장 적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네요. 자, 7하고 6.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가 이 수를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작은 값을 결과로 자,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받아내림을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의 조합을 찾아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게 빠져도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받아내림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도 자, 나오고요. 또 이 경우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7하고 6을 뺀 가장 작은 수의 조합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가장 큰 수의 조합을 찾아줬더니 자, 어때요? 지금 46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49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사실은 물론 그냥 빼줘도 되지만 무조건 활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146에서 246에서 197인데 뭐 100하고 100은 그냥 빼줘요. 그래서 146에서 97을 빼주는 경우죠. 그렇다면 먼저 100에서 97을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46을 더하는 거죠. 694요. 그쵸?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6을 써줬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의 조합은 94만 남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6하고 7을 제외한 94가 가장 큰 수가 되고요. 가장 작은 수는 12의 조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112에서 94를 빼주는데 100에서 먼저 94를 빼주면 6이 남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렇게 18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줘야 될까? 그냥 이렇게 무조건 2번 다 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사실은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가장 큰 수가 들어가면 좋아요. 그럴 때 가장 작은 수의 조합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는 1 차이가 나는 수가 꼭 필요하고요. 가장 우선은 이거예요. 1 차이 나는 수의 조합을 먼저 찾아준 후에 그런데 그 수의 조합이 한 개가 아니라 2군데 있다면 우리가 1과 9를 여기서 아껴 써야 하니 나머지 수에서 1 차이 나는 수들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 차이 나는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 써야 돼요. 무조건. 예.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지금 4 개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를 해 주는 경우였어요. 자, 이렇게 빼기 하는 경우에 1, 2, 뭐 5, 7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서처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장 큰 수하고 작은 수를 아껴 줘야 하니? 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먼저 일단 우리 2하고 2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장 작은 수, 여기는 가장 큰 수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빼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1 차이 나는 수들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그 수의 조합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에는 1과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에 넣어줘야 하니 나머지 수의 조합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63쪽에 2번 같은 경우도요. 요건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볼게요. 한번. 자, 기억니는 지금 다 세 자릿수였어요.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차가 가장 작은 경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인 얘네들도 각각 더하면 8이고요. 얘네들도 각각 더하면 8이 되는 그런 조합인 거예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요정이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기억, 니은을 이루는 6개의 숫자는 모두 서로 다른 숫자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자, 조합을 해줘야 할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1차에 나는 수가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는 아까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지고 여기 가장 큰 수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물론 이 앞에는 1차에 나는 수들이지만 0은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는 무조건 0일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가장 작은 수는 이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수를 넣어주려면 이 수들은 어때야 될까요? 1차에 나는 수들이지만 좀 작은 수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큰 수를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하고 1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해서 8이 되는 수니까 여기 6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 찾는 거죠. 자, 어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5도 가장 큰 수이기는 하지만 자, 근데 지금 자, 여기 5 맞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럼 2. 근데 지금 2 써줬으니까 여기서 안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4하고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렇게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해야 될 조건은 둘이 1차이가 나는 수들인데 요거를 먼저 지금 여기서 찾아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요거 0을 먼저 찾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 여기 큰 수가 들어가려면 여기 수의 조합은 작은 수의 조합이어야 하고 1차이 나는 수들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8이 되게 만드는데 아까처럼 큰 수를 넣어주려고 보니 8보다 작은 수 중에 큰 수를 넣어주려고 보니 아, 2가 들어가 버려서 똑같은 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되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자, 이런 거 먼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의 조합이 작은 수의 조합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조금 까다로워요. 아이들이 아마 바로 못 찾아줄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곱이 가장 큰 식 만드는 경우에 자, 가장 작은 식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챕터 4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따져줘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그거 푸시면서 좀 많이 애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어머님들도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연산기호 넣기 해가지고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요. 그냥 쉽게 가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단순화 시켜가지고 가장 쉽게 먼저 푸는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원리를 익히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것들 숫자나 아니면 연산의 어려운 것들을 적용시켜가지고 풀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고 원리를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자, 애들은 다 더해요. 이것도 그냥 더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더하지? 아, 우리 5개의 연속수구나. 그렇다면 가운데 수 곱하기 5가 되는구나. 5, 3, 15. 이렇게. 뭐 쉬운 거니까 사실은 이거 그냥 더해도 되지만 저는 무조건 활용하게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눈 감고도 아, 이거 나오면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끔 예, 그렇게 그냥 무조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자, 얘가 빼기로 바뀌었어. 그러면 애들이 보통 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왜요? 1 작아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는 1을 더해줘야 되는데 빼줬으니 이게 답이 자,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애들이 자, 원리를 알게 돼요. 여기 지금 3 빼줬어. 원래 더하기 3인데 빼기 3이 됐네. 아, 6이 작아졌구나. 이렇게 9. 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원리를 그 수를 더하지 말고 빼주면 그 수의 배만큼이 작아지는구나 라고 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 지금 69쪽의 1번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다 더하면 원래는 몇이죠? 자, 얘도 7개니까 가운데수 나와요. 가운데수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1과 7을 더한 다음에 8 되면 나누기 2 해가지고 가운데수 찾아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4, 7에 28이네요. 근데 우리는 몇만 들어가야 되죠? 6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몇을 줄여줘야 될까요? 22를 줄여줘야 하니 22의 절반인 12를 빼줘야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10을 빼주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도 11을 뺄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도 11을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11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빼기를 해주면 이래서 2를 못 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으니 무조건 좀 뒤에서 빼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 이 수의 조합이 안 될까라고 의문을 갖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줄 수 없으니 5하고 6을 빼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1을 빼주는 경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예, 만약에 얘가 순서가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5하고 6을 빼줘도 상관이 없죠. 먼저 얘네들이 나온다면.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작은 수에서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신경 써줘야 한다는 거. 예, 그거를 한번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먹일수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수 카드를 이용해서
목표수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또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내용이 혼합계산. 근데 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더라고 하더라도 혼합계산은 뭐 충분히 설명해줘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아요. 뭐 여기서는 자, 요 지금 73쪽에 3번 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자, 이 경우에 자, 두 자릿수 4개를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8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수의 합이 홀수일 때 그렇다면 내수의 합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사실은 10의 자리 숫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1의 자리 숫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4개의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서 내가 홀수가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홀수가 홀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얘가 홀수라면 얘는 짝수, 짝수, 짝수 이거나 아니면 홀수가 3개 있고 짝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하고 저는 여기서 좀 학습을 해줘요. 과연 뭐 홀수 짝수 어떻게 더했을 때 어떤 홀수가 나오는지 짝수가 나오는지 아이들이 하다 보면 짝수는 얼마든지 더해도 짝수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홀수 같은 경우는 짝수 개가 있다면 이렇게 짝꿍이 돼갖고 홀수 아이들이 짝꿍이 돼갖고 짝수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홀수가 이렇게 홀수계 있는 경우에 걔네가 하나씩 따로 남기 때문에 걔네들이 바로 홀수가 나온다는 거를 여기서 학습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합이 될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1의 자리 숫자에는 작은 수가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에 큰 수가 들어가줘야 하니 우리가 홀수 하나에 짝수를 이렇게 1의 자리 숫자에 배치를 하는 게 과연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홀수를 3개 넣고 짝수 하나를 넣는 게 좋을지 보면 이렇게 6이라는 큰 수보다는 이렇게 수들을 조합하는 게 2하고 3하고 5를 넣고 그리고 2를 넣고 나머지 수들을 8, 7, 6하고 4를 넣어주는 게 큰 수가 나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조합을 하게 해보는 거죠. 홀수 3번 들어가고 왜냐하면 먼저 1의 자리 숫자에 작은 수들을 넣어줘야 10의 자리 숫자에 큰 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 같이 알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챕터 4예요. 이거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지금 왼쪽에 7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좀 동그란 게 없어가지고 막 별로 색깔이 구분이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2개가 같은 색깔이고요. 얘 다른 색깔 이렇게 2개가 같은 색깔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하고 2개가 다르다는 의미는 분명히 여기서 받아올림이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쵸? 예. 그리고 이 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짝수가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뭐 이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도 우리 사실은 생각해줘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수가 홀수라면 이수는 짝수일 거고 이수가 짝수라면 이수는 홀수일 거고. 그런데 여기서 꼭 짝수가 나오니 얘가 짝수일 거고 얘는 홀수이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 없어요. 얘보다 얘가 큰 수다. 라는 것만 지금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자, 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2개를 더해서 자, 올라갔는 물론 이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올림이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받아 올렸더니 그냥 그것도 한 자릿수가 되는 게 아니라 2자릿수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받아 올림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래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9를 더해야 받아 올림이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2개가 같은 색깔이니까 얘도 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가 1이고요. 그리고 자, 얘가 9가 나오는 것만 여기에서 물어봤어요. 다른 수들은 지금 뭐 자, 특별히 어떤 조합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초록색이 자, 여기에서 초록색이 0이 안 되는 이유는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0 몇은 두 자릿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자릿수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 볼게요. 자, 그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요 경우에도 지금 두 개를 네, 더했는데 거기서 초록색이 5는 안 될까요? 0만 될까요? 5도 되지 않을까요? 요거요? 지금 푸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밑에요. 지금 푸시려는 거예요. 이거요. 자, 네. 근데 지금 5하고 5를 더해서 0이 나오죠, 여기. 수 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5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하고 5는 더하면 0이 여기 10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들이 다 똑같은 수여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예, 그렇죠. 여기가 5하고 네, 5면 네, 여기가 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네, 수가 세 개가 감사합니다. 같아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자, 다 0이어야 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더했을 때 다시 원래 그게 돼야 돼요. 그 수의 조합은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0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이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서 무언가가 올라갔다면 당연히 2보다 큰 수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더했을 때 받아 올림 있을 때 예수는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1, 그리고 초록색은 0이 나올 거예요. 물론 다른 거는 여기서 뭐 조합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얘가 1인 경우도 있고요. 자, 얘가 2인 경우도 있어요.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쵸? 자, 그때 자, 우리 지금 중요한 건 이 색과 이 색이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1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합이 1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더해가지고 20 몇이 될 수도, 200 몇이 될 수도 있고 100 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얘를 1이라고 한번 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렇다면 얘가 9겠네요. 그쵸?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쪽도 9고요. 자, 얘도 9고 얘 1이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자, 이 수가 몇이 됐든지 간에 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수가 4였다고 하면 자, 여기 그대로 4가 나올 거고요. 받아 올리면 되겠죠. 4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9기 때문에 자, 요거는 값이 딱 정해지네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받아 올림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해서 9가 되기 때문에요. 자, 요 수는 8이 될 거예요. 8. 자, 여기서는 그 수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8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10 만들고 받아 올림 됐어요. 그리고 얘가 8이니까 그대로 8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수가 요 수랑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9가 됐고요. 요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수는 8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수를 찾는 거죠. 그렇죠? 먼저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인 경우를 따져봤다면 이제 2인 경우를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자, 2인 경우에 확인이 되는지. 자, 여기가 2인 경우라면 얘가 2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8이 되겠네요. 이렇게 8이 되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도 받아올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 두 개 더해서 10이 된다면 자, 여기서 8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얘가 7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두 개가 더해서 8이 되니까요. 자, 얘 7이 되니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받아올림이 1밖에 안 돼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요거는 1이 되고요. 자,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8이 되는 그런 조합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초록색이 뭔가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1이고 자, 두 개 더한 수가 10이라는 것까지만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2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요 내용 지금 78쪽에
자, A, B, C 있고 B, D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경우에도 앞에 내용과 요 내용과 거의 같아요. 자, 뭐냐 하면요. 한 자릿수가 자, 더해져 갖고 두 자릿수가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자, 얘가 9가 되는 경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 올려서 받아올림이 됐다고 한다면 뭐 2가 받아올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 받아올림 돼서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걸 구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요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얘가 0이 나왔죠. 근데 두 수를 똑같이 더했을 때는 여기 뒤에서 받아올림 하는 게 과연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A가 9가 나왔으니까 자, 두 개를 더해서 19가 되는 조합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하고 B를 더하면 짝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0이 되는 조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받아올림은 없어요. 그쵸? 자, 요렇게 나와줄 거고요. 여기 C가 1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8.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아래 내용, 오른쪽에 있는 79쪽에 1번하고 2번을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뭐 네모가 없어가지고 동그랗게 그냥 색깔만 조금 구분을 해줬어요. 자, 거기에서 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은 자, 얘하고 지금 똑같지가 않죠. 얘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자, 받아올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일까요?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1큰수라는 조합. 그 조합부터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뭐 걔네 조합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이 요거보다 1큰수의 조합.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수를 더했을 때 이 수가 이 수보다 1 큰 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자, 얘가 그쵸? 얘 파란색이니까 얘가 9고 얘가 자, 더 작은 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가 뭐 2하고 1인 경우. 근데 지금 보면 이 두 개 더해서 1 나오지 않죠. 자, 그렇다면 3하고 2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 더해서 6 되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그렇게 쭉 따지다 보면 자, 이 경우가 자, 얘하고 9하고 9를 더하면 18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조합을 해봐야 돼요. 근데 조금 감각이 있는 애들은 굳이 써보지 않고도 3하고 3 더해서 그보다 뭐 1 작은 수가 나오나 3보다 1 작은 수인 2가 나오나 4하고 4 더해서 그보다 1 작은 수인 3이 나오나 이래저래 숫자가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졌더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파란색은 9, 그리고 빨간색은 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게요. 제가 8이고요. 자, 9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8이 나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 올림 한 거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8일 거고요. 여기 9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889 더하기 99 해가지고 988이 나올 거예요. 이런 조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1 큰 수의 조합, 그리고 자,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조합들로 조합을 해서 찾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서 했던 내용. 자, 여기서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가 되었네. 그렇다면 자, 이 수는 9일 거고 여기 받아 올림이 있을 거고 이 수는 1, 0이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알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수가 1이라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9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받아 올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노란색 마름모 모양은 0이고요. 그쵸? 그리고 삼각형, 보라색 삼각형은 9가 나올 거예요. 요거예요. 보라색이에요. 제 모양이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8, 그리고 빨간색 네모는 1.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자,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진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익혀두시면 뒤쪽에 가서 또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풀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덧셈식과 곱셈식이 나오면 과연 얘네들이 무엇일까? 얘네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수들은 다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다 같은 수인데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수 6개 더했더니 바로 1의 자리 숫자가 바로 그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럴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이라면 1이 나오지 않죠. 자, 얘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를 6번 더한다는 얘기는 얘 곱하기 6이라는 얘기니 우리가 6단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까지 유도가 되어야 해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동그란 거 곱하기 6이 무엇 동그라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 10의 자리 숫자는 달라도 되지만 1의 자리 숫자가 요거랑 똑같은 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2, 6에 12 똑같죠? 4, 6에 24 똑같죠? 그리고 6, 6에 36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8, 6에 48 똑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수들은 어떤 수들일 수 있냐? 2냐, 4이냐, 6이냐, 8이냐. 이런 수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간 노가다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수들을 넣어보는 거죠. 자, 2, 6에 12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먼저 2를 제가 대입시켰어요. 그쵸? 그러면, 자, 지금 요거는 2, 3, 6이죠. 거기다 1 올라갔으니까 7이 되네요. 아, 얘는 안 되겠네요. 자, 2는 제외. 자, 이번엔 이제 4를 넣어볼게요. 제가. 4, 6, 4, 24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 이 경우가 지금 4니까 4, 3, 12잖아요. 12인데 2 올라가 있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도 지금 4, 3, 12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10, 요렇게 나올 거예요. 아, 요거 답이네요. 그러니까 4인 경우 해당이 되어요. 그쵸?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6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6, 6에 36이에요. 자, 그런데 6, 3, 18이죠. 18에 3을 더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 수하고 이 수하고 달라지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도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 4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멈추는 경우 많은데요. 숫자를 모두 쓰시오예요. 그래서 더 있다, 조합이 더 있다는 거. 예, 그래서 8을 넣어볼게요. 6, 8에 48 들어갔어요. 8이니까 8, 3, 24죠. 근데 24인데 여기 4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 8 올라가네요. 그쵸? 그 다음에 3, 8에 24인데 24에다가 요거 더해지니까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하고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단의 경우 요런 특징적인 게 있다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돼요. 6단에서 짝수들을 곱했을 때는 1의 자리 숫자가 바로 그 수하고 똑같은 수들이 나오는구나. 요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이 뒤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자, 지금 81쪽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적을 수 있어서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네를 3개 더해가지고 우리가 자 받아올림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받아올림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2개 다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네. 자, 지금 받아올림이 1인 경우. 그죠? 자, 받아올림이 1인 경우 따져볼 거고요. 받아올림이 2인 경우 따져볼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이게 좀 헷갈려졌네요. 어떻게 했더라?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전에 바다올림이 1인 경우는 나 더하기 나가 부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일단은 제가 다른 거를 설명드리고 예. 갑자기 멍해지네요. 자, 요거 2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요 내용인데 지금 2번 같은 내용은 요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얘 다르고요. 요렇게 두 개 같고요. 요렇게 두 개 같고요. 요렇게 두 개 같고 얘 달라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 지금 얘네 둘 더해갖고 4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 둘이 2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각각 2가 되면 2하고 2 더해서 4가 되니까요. 아니면 7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4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둘을 더했는데 다르네. 색깔이 다르네. 그렇다는 얘기는 받아올림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수는 분명히 이 수보다는 1 큰 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런 조합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지금 색깔이 두 개가 다르네요. 예, 그쵸? 근데 아무것도 그쵸? 지금 얘도 사실은 받아올림이 있어서 어떤 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자, 그렇게 자, 결과가 나와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는 어떤 수가 받아올림 돼서 자, 뭔가가 더해지지 않았는데 받아올림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인 걸까요? 두 개를 더해서 10이 됐다는 얘기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9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받아올림이 되면서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0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는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7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7하고 7이면 14가 되죠. 그런데 두 개가 더해서 9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7은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얘는 2로 정해졌어요. 자, 2하고 2가 정해졌고요. 자, 받아올림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자, 얘는 5일 거예요. 5하고 5가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받아올림 돼서 9가 자, 1하고 더해져서 0 될 거고 받아올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조합이 되게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를 찾으라고 했냐면 합이 가장 큰 경우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수가 가장 큰 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9는 이미 여기 썼으니까요. 여기 8 쓸 거고요. 자, 여기 7 쓸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문제는 갑자기 제가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갑자기 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뒤에 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4.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리고 길을 넘겨서요. 자, 지금 여기 83쪽에 자, 1번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사실은 이거 막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받아올림 생각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거에서는 자, 맨 앞에 백의진의 숫자가 9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받아올림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이 8이 되는 식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차가 4가 되는 식을 찾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자, 요 경우는 지금 앞에 수가 그냥 더해서 8이 되는 경우하고 더해서 7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둘 다, 자,
맞는 경우로 찾아줘야 해요. 자, 이 경우는 사실은 먼저 100의 자리 숫자들을 넣어준 후에 1의 자리 숫자, 아니 10의 자리 숫자들의 조합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받아내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원래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뺀 게 이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 내지는 4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한번 받아내림이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해법은 무엇이 하나 또 있냐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합과 차를 알 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합이 931이고요. 차가 359예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931에서 자, 큰 수에다가 359를 미리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 이 수에서 이 수를 뺀 값을 나온 다음에 그 수를 두 개를 똑같이 나눠주면은 자, 하나의 수는 지금 286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286에다가 이 수를 더한 641이 나올 거, 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예. 자, 이렇게 한번 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 나눗셈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뒤쪽에 뭐 이렇게 2라든지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들을 이제 우리가 힌트로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생각해주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나눗셈이나 곱셈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덧셈이나 지금 이런 수들이 사실은 더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잠깐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두 수를 곱했더니 똑같은 수 곱했더니 한 자릿수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2, 2는 4던가 3, 3, 9던가. 자, 왜 1, 1은 안 되나요? 1하고 1 곱하면 같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색깔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1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똑같은 두 수 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5, 25하고 66에 36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아까 했던 6단인 경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곱했더니 1의 자리 숫자에 다시 원래 그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자, 얘는 6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여기는 2, 6에 12, 4, 6에 24. 그 다음에 8, 6에 48. 그렇다면 여기 왜 6 안 돼요? 자, 6, 6에 36인데요. 자, 근데 이수하고 이수하고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6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것을 여기서 앞에서 이제 학습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쉽게 학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버돼서 나가셔야 되는 어머님들도 계시죠. 자, 근데 또 일단 하던 거니까 제가 마저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자, 요 지금 91쪽에 2번이에요. 자, 91쪽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9가 나와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자, 세 자릿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11에 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요 수가 나온다면 자, 아까 배수판별법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얘가 3이고 얘가 5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는 8이라는 거. 자, 요렇게 우리가 두 수를 더했을 때 가운데 수가 그 10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되는 게 바로 11의 배수들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11 곱하기 35, 지금 그리고 그 수는 바로 35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35 이렇게 써져가지고 385가 나오기 때문이죠. 곱하기 11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다 이게 해당이 돼요. 세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조합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넣어보는 거죠. 1 곱하기 1은 1이네 맞네.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1.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5는 얘는 그쵸. 25니까 얘도 맞죠. 그리고 6, 6에 36이니까 맞네요.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을 확인해서 가운데 9를 찾아주는 건데요. 자, 이 경우도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합이 9가 되는 경우. 자, 6, 6에 사실은 36이죠. 자, 그래서 36 곱하기 자 11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자
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6 곱하기 지금 6 같은 경우도 여기 11이 어딨지? 있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 곱하기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1 곱하기 36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3하고 6하고 9가 들어가는 이런 수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게 답이 되는 경우예요. 자, 뭐 이렇게까지는 설명 안 해줘도 되지만 최소한 11이 자, 요런 조합을 갖는다는 것 정도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사실은 지금 93쪽에 있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이에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11 곱하기 11의 경우예요. AA 곱하기 AA가 자 B, C, B가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A 곱하기 자 11 곱하기 1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기에 33 곱하기 만약에 33이라면 이 얘기는 3 곱하기 11, 3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1 곱하기 11은 121이죠. 그렇다면 얘하고 같고 얘만 다르네? 자,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1이라고 넣는다면 얘가 1 곱하기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여기는 12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 2하고 2를 넣는다면 요게 바로 자,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2는 4니까 자, 지금 이건 4 곱하기 11 곱하기 11인 경우죠. 자, 그래서 484가 나오는 경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 더한 수가 이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결국은 얘가 돼버리죠. 자, 왜 그렇다면 3 곱하기 3은 안 될까? 지금 여기 자, 요 경우는 9예요. 여기 9 들어가면 더한 수가 한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3 같은 경우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 같은 경우도 곱하기 A 곱하기 A는 A, B, B, A. 자, 이 경우는 지금 111 곱하기 11 곱하기 우리가 A 곱하기 A가 되는 식인 거예요. 얘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111 곱하기 11은 1221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랑 얘하고 두 개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하고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111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2가 들어간다면 자, 다르게 되겠죠. 얘는 4하고 그쵸. 4하고 4하고 8 이렇게 사실은 이게 얘네들하고 똑같은 수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B, C, C, B 였다면 그 경우에는 4가 되는 거, 그러니까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222하고 2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수와 이 수가 같은 수이기 때문에 요 수의 조합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쵸? 자, 조금 문제는 제가 이 앞에서 못 풀었던 게 걸리네. 자, 뭐였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다시 봐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제는 쑥 그냥 풀었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풀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일단은 먼저 그건가 보네요. 자, 뭐냐면요. 자,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그거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수를 더했는데 한 자릿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가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요. 자, 우리가 자, 1인 경우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 자릿수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제 2인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6이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가가 1인 경우로 따져보고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그쵸? 예? 그렇다면 자, 얘가 만약에 자, 1인 경우. 자, 가가 1인 경우라면 자, 가가 1인 경우로 따져봐가지고 자, 계산을 해본다면 자, 가가 1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지? 죄송해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니까 영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거 웬일이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끝까지 안 나네요. 예.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규칙 설명할 때 자, 요 내용을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까지 안 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2주 동안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규칙인데요. 규칙도 굉장히 공부할 게 내용이 많고요. 좀 설명드릴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